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요즘 반도체 변동성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SK 하이닉스가 시총 2등인데 장중에 19%나 하락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요. 이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공부만이 할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는 딱 이거인 것 같아요. 주식 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딱 그건 것 같습니다. 산이 높았던 것도 ETF 수급 때문이었고 골이 깊은 것도 ETF 로스컷 때문에 골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파생시장을 이용해서 인버스 레버리지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세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 제가 게시물에다가 글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여러 공격도 지금 받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로스컷 물량까지도 받아내면서 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끝물이라고 보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주가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변동성도요. 삼성전자는 좀 평온한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왜 이게 끝물이냐면 하이닉스만 급등하고 삼성전자만 소외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때 생각해 보시면 하이닉스가 ETF 수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시총 1등도 해버리고 막 주가는 혼자 계속 올라가는 이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딱 그 반대 상황이죠. 삼성전자는 평온한데 하이닉스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이닉스의 로스컷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바닥 신호다라고 보고 이 변동성이 줄어들수록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갭이 줄어들수록 시장은 안정을 찾을 거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2018년과 지금의 사이클 그러니까 2018년에도 다운 사이클이 왔고 지금도 다운 사이클이 저는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운 사이클의 차이가 있어요. 2018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반도체를 2017년, 18년에도 커버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2018년 때는 반도체 현물 가격이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회사에서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PC 현물 가격은 뭐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그리고 B2B랑 좀 다르다. 그래서 고정 가격이랑 많은 갭 차이가 있다. 이러면서 현물 가격 하락을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고정 가격이 꺾이고 주가도 꺾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물 가격이 중요하지 않은데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데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 말은 반도체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거든요. PC 시장에. 유통하는 업자들도 실제로 재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사이클이 훨씬 수요가 많고 재고가 적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공급사한테는 되게 호재인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가장 큰 악재가 미중 무역 분쟁이었어요.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화웨이를 죽였고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비보 같은 회사들이 반도체 내년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싸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반도체 규제도 들어가고 장비에도 규제가 들어가면서 반도체 굵기가 한번 꺾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다운 사이클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규제 때문에 좀 덜 빠진 것도 있었거든요. 주가가. 그리고 그때는 반도체 회사들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수요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말할 수가 없죠. 얘네들이 뭐 외교적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도 내는 게 그런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2018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수요가 급감했는데 지금은 미중 기술 분쟁이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자신 있게 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망가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뭐 분기라든지 뭐 올 하반기라든지 이런 게 전망이 가능해지거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재고가 많아서 갑자기 수요 공백이 발생했는데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싸제기를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AI 공포가 싸제기를 만들고 있는데 재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LTA 계약을 3년씩, 5년씩 하는 건데 페널티까지 줘가면서 하는 거는 재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고가 많으면 수요 둔화가 나타나지가 않죠. 그리고 애플이 가격 정가를 하잖아요, 소비자한테. 재고가 많으면 가격 정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반도체 고객들의 재고가 많지 않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요도 가시성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랑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과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었지만 경제에 대한 우려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다운턴으로 갈 거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매크로 경제가 안 좋아요. 그리고 2018년에는 팡이라는 회사들이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매그니피센트가 다 어려워졌어요. 과거에는 팡이라는 회사들이 다 독점 기업으로서 뭔가 변수가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매그니피센트가 모두가 다 경쟁하는 구도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모두가 다 AI 산업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기존의 비즈니스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에 뭔가 자리를 잡지 않으면, 정착하지 않으면 이제 도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또 중국이랑도 경쟁이 심하고 뭐 이런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인데 이런 점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도 높고 그리고 자본 조달하는 금액은 계속 높아지면서 매그니피센트가 자본 집약적 산업이 돼버리다 보니까 경제적 혜자를 잃은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18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이 팡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이지가 않으니까 자본 경량화 비즈니스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자본 집약적 산업이 돼서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하고 하는 게 어려워요. 오히려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아니라 증자를 하죠. 유상증자라고 채권을 발행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팡 시대에서는 주식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이, 주주 가치가 계속 증가했다고. 근데 지금은 주식 수가 늘어나는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건 주주의 자본이 계속 희석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IPO도 주식수가 늘어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규모 IPO들 많이 하고 앞두고 있잖아요. 과거의 미국 호황 사이클은 주식수가 줄어드는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주식수가 늘어나는 사이클로 가고 있다. 이게 매크로의 악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은 너무 싸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매크로는 과거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멀티플을 좀 짜게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에는 뭐 하이닉스가 한 1800조 뭐 이렇게도 뭐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1400, 1500조까지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낮게 보는 거죠. 멀티플 자체를.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뭐 포기할 자리는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해 놓으시면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